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돌아온 외국인 어제도 강한 매수로 시장 이끌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사주고 있는데요. 환율이 1110원마저 깨고 내려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박스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상단을 뚫고 올라간 후에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 가까이 오르면서 2,543선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형 따라가는 아우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지수를 끌어준 건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이 IT 투톱을 필두로 대형주들이 강했고 또 이에 따른 낙수 효과로 소부장들도 흐름 좋았습니다. 이런 강세장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흐름을 잘 타는 전략과 분석 필요하겠죠. 오늘도 주요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94.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의 발표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 발표입니다. 이번 시험은 약 3만 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고 95명의 확진자 중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모더나는 백신을 맞은 사람 중 일부에게 몸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밝혔고 이달 말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백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개장 전부터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선물 시장부터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 S&P 500도 함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항공과 에너지주, 금융주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기술주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요. 이 가운데 모더나는 9% 급등, 지난주 백신 소식을 전했던 화이자는 3%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백신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 뉴스가 원유 시장에서의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이른 시일 내에 백신이 등장하면 경제가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더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 등 15개국의 RCEP 체결도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을 더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WTI는 3% 상승으로 41.34달러에 브렌트유는 43.8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시장이 모더나의 환호한 가운데 존슨앤존슨은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시험 중 접종 횟수를 2회로 늘리는 추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 후보 물질은 1회 접종만으로 항체 형성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이번 시험은 접종 횟수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험은 사실상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 최종 시험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어서 간밤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6% 크게 뛰면서 29,950포인트로 3만 포인트 눈앞에 두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네, 1.16% 상승했습니다. 3,62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0.8% 올랐습니다. 11,92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이자에 이어서 어제는 모더나의 백신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이 뉴욕 증시에서 이 주요 지수는 이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에 대한 이 희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1.6% 상승한 29,950.44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16% 상승한 3,626.91에 그리고 기술주가 중심이 되고 있는 나스닥 지수는 0.8% 상승한 11,924.13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장중 가격 그리고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만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 백신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사실 이 화이자에 대한 백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이 백신에 대한 희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했었고,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이 모더나에 대한 백신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었을 때에는 다우 지수는 폭등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는 다우, S&P, 나스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다우 지수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면서 경기 민감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나스닥 지수까지 같이 상승했다는 점은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더 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제약사 모더나 같은 경우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4.5%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차 임상시험의 데이터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인데요.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몇 주 내로 미국 식품의약국 이 FDA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FDA에서 요구하는 백신 안전에 관한 분석이 이달 말까지 끝날 전망인데요.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 이상 효과를 나타냈다는 소식에 이어서 또 한 차례의 이 낭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모더나의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냉장 온도에서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만들었던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 초저온 보관이 필요해서 유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런 보관과 유통에 좀 더 효율적인 이 냉장 온도 정도에서도 30일간 보관 가능하다는 점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백신이 90% 이상 효과였는데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물론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 중간 평가 결과이긴 하지만 94.5% 예방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워낙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60% 이상 나온다고만 하더라도 FDA 승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두 회사 다 모두 백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FDA에서 긴급 승인 이달까지 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효한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가 한층 커지면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던 종목들 최근 들어서 좀 좋은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기 민감 종목이 미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항공 관련 기업과 크루즈 선사 같은 여행 관련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항공주, 카니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대로 언택트 사회의 수혜주로 꼽혔던 기술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약했고요. 하락하는 종목들도 나오면서 이 상대적인 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 말씀드렸처럼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6%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가 되지 않는 0.8% 정도 상승한 이유도 이 기술주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 기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화이자의 이 백신 중간 평가 발표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 핵심 기술주에 집중됐던 투자 자금이 백신에 따른 경제 회복 예상에 힘입어서 경기 순환주로 이동하는 현상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이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갔지만 코로나19 확산 속도라든지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7만 명이다라면 지난 봄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 훌쩍 넘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 계속되고 있고 누적 확진자 수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1,000만 명 정도였는데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확진자 수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뉴욕주를 비롯해서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이 광범위한 보급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부담 요인인데요. 그렇지만 종목들은 조금 더 선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가 6.5% 정도 급등을 했고요. 금융주, 산업주도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부진한 모습들 보여줬지만 시장에는 거의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사실 증시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 전거래일보다 2.8% 하락한 22.45를 기록하면서 이제 20대 초반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빅스 지수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별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라면요. 전체적으로는 컨택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더나 같은 경우는 양호한 3차 임상 초기 결과를 내놓으면서 9.5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동이 양호하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백신 이동에 제한적인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스는 부진을 했는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3.34% 하락을 했고요.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13.66% 하락하면서 모더나와는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타 백신 임상 중인 기업들도 하락을 했는데요. 아스트로제네카가 1.9% 하락을 했고요. 노바백스가 6.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신 낙관론이 유입되자 이 부킹닷컴과 같은 여행주들 상승을 했고요. 이 리조트 업종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킹닷컴이 2.76%, 디즈니가 4.56%, 원리조스트가 2.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크루즈 업종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니발 9.7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국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잉이 8.17%, 델타 항공이 4.22% 상승하면서 항공주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GM으로 대표되는 자동차주 GM이 2.28%, 그리고 소매 유통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9.47%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산업재도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허니웰이 3.5%, 그리고 3M이 2.4%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으면서 국채금리 상승 기대감도 올라갔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간다라면 가장 발빠르게 반응하는 이 금융주들, 은행주들로 대표되는 이 금융주들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요. JP모건이 2.82%, 그리고 시티그룹이 3.58%, 웰스파고가 3.45% 상승을 했고요.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가 3.58%로 가장 상승폭이 컸는데 이유 같은 경우는 이 소매 매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가장 좀 이 탄력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형 지방은행인 이 PNC 같은 경우는 스페인 최대 은행인 BBVA의 미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협상을 발표하면서 PNC가 2.86%, BBVA가 12.57%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를 견인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6.78%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 5G 시대에 수혜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관련한 경기 살아난다, 이 가격도 좋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국내외 모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트 중심의 리츠 회사인 SPG도 이 백신 임상 기대 속에서 5.7% 강세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의류와 액세서리 소매업체인 프란체스카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파산 경고 속에서 31.78% 급락을 했고요.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은 이 이익 개선 둔화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준비디오가 1.1%, 넷플릭스가 0.77%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컨택트 관련한 종목들 올랐고요. 그동안 버티지 못했던 종목들 제외하면 경기 민감주들 대부분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관련 업종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미국 시장 내에서도 테슬라나 니오 같은 종목들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이었죠. 또 테슬라가 S&P에 편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13% 넘게 급등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업종 현황 한번 살펴주시죠. 네, 먼저 중국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국내 투자자들 전기차 업체 주식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에 있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업체 이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도 3,109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5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미국에 있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 그리고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죠. 니오, 비아디, 니오토 등도 개인 매수세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니콜라까지 합산한다라면은 국내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사들인 순 매수액이 1,000억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 중국, 미국을 가리지 않고 전기차 업체들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올 9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58% 증가한 약 12만 3천 대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2025년 자국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차량의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투자자들이 몰려간다는 분석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중국과 유럽의 수요 견인이 이어지면서 내년 전 세계 전기차 예상 판매량은 370만 대 정도로 올해보다 3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차에 대한 관심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만 보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상당히 전기차에 관심이 많고 미국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이런 포부도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산 속도 모두 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도 미국이 선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SNS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시대도 상당히 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선언하면서
이 우선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이동 수단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까지 이 선언을 했는데요. 뭐 친환경차 관련 공약들도 상당했던 만큼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들도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사실 놓고 본다라면은 우선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7,763대에 불과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2019년에는 32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 테슬라 모델 3가 15만 대를 넘어서면서 미국 전기차 전체의 절반 정도가 테슬라 모델 3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자동차 3사인 빅3도 공격적으로 이 전기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 전기차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GM 같은 경우도 소형 전기차는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추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GM에서는 사실은 테슬라와는 다른 시장을 좀 노렸습니다. 소형 전기차를 좀 타깃으로 잡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테슬라보다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GM의 중국 합작법인 브랜드인 우링이 7월 말 출시한 홍광 미니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까지 55,781대를 팔면서 테슬라 모델 3가 35,000대를 좀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본다면 상당히 판매 대수로는 굉장히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시속은 시속 100km에 불과하지만 가격이 $4,300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향후 5년간 전기차에 95조 원을 투입을 하면서 이 테슬라를 잡겠다 이런 포부까지 좀 밝혔는데요. 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폭스바겐이 향후 5년간 95조 원이라는 거의 천문학적인 이 개발비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폭스바겐이 올해 출시한 전기차 ID3는 테슬라 모델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판매 실적이 양호해서 지난 9월 폭스바겐이 유럽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이 테슬라를 앞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를 목표로 하긴 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GM 그리고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런 개발 속도 상당히 좀 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국에서도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최대 연금인 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죠. 이 캘퍼스에서도 전기차 제조업체들 상당히 많은 규모로 주식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이 악재들도 있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잇따른 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잇따라 전기차에 대한 리콜 결정 나오면서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해도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 제작 결함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기차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는 2017년에서 19년 사이 생산된 쉐보레 볼트 전기차 6만 8천 대에 대해서 이 리콜 결정을 내렸고요. 이 GM 볼트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LG화학이 오창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앞서 현대자동차도 LG화학 배터리가 장착된 코나 EV 이 7만 7천 대에서도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하고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리콜을 진행 중인데요. 뿐만 아니라 독일 BMW와 미국 포드도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콜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삼성 SDI 배터리가 장착이 됐는데요. 이 국내 기업이 배터리를 공급한 차량만 문제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이 검증들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어느 부분이 화재에 대한 원인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된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화재들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기차가 이 활성화되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보다는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확산 속도가 이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실적에는 조금 더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업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퀄컴이 화웨이에 대한 모바일 칩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화웨이 제재 이후에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건데, 그런데 5G 칩이 아니라 4G 칩이라서 제한적이기는 하죠.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면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퀄컴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에 대한 모바일 칩 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5G가 아니라 이 4G, 이 LTE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는 영향 미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상무부의 퀄컴 화웨이 수출 허가 소식,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크게 좀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스탠스에는 변화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상무부가 퀄컴에 허가를 내준 제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세대 이동통신 LTE에 제한이 된 모습입니다. 이 차세대 기술 경쟁의 장으로 불리는 이 5G 이동통신 관련 품목은 이 허가 품목에서 빠졌는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5G 폰 등 자사의 플래그십 모델에는 자체 설계한 칩을 사용했고 4G 폰에는 퀄컴 칩을 탑재했습니다. 화웨이는 현재 반도체 수급이 차단당하면서 자체 칩 생산을 포기한 상태인데요. 이번 허가로 인해서 미국 기업인 퀄컴의 이익은 유지하면서도 화웨이의 5G 영향력 확대는 여전히 가로막히고 있는 건데요. 중국 최대 이동통신 기업 화웨이의 5G 경쟁력은 곧 중국의 5G 경쟁력으로 대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해서는 큰 변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과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큰 변화 없겠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사실 따로 떼서 본다라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강화된 미국의 제재에 앞서서 확보된 부품 재고로 이 화웨이가 버틸 수 있는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선 6개월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3분기 이미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감소했고요. 세계 점유율도 4%포인트 줄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본다라면은 화웨이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프리미엄 폰 시장에 삼성전자의 점유율 다시 예전처럼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외국인 자금이 그동안의 증시를 끌어올렸던 성장주에서 이제는 가치주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개인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그 업종의 어떤 대표 종목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외국인들 그 백신 개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 또 가치주 이런 어떤 그 민감 업종들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당분간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지금 외국인들 판단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다른 수급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사들였던 그 종목이 네이버인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2위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제외하면은 3위가 카카오를 보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 언택트 대표주들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4위가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순으로 이 업종 대표적인 민감 종목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뭐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권의 종목들 겹치는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좀 진척이 되고 있으면서 이 개인과 외국인의 두 수급 주체가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이 판이하게 좀 다르다는 부분을 증명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이 개인 같은 경우는 백신이 개발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질 걸로 전망되는 인터넷 기업과 게임 업체,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수출 업종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주도주가 누가 될 거냐 향후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그 매매 패턴을 좀 계속 바꾸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의 판단이 뭐 틀렸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완벽히 개발된 게 아닌데다 이 보관과 유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이 경기 회복을 판단하기에 섣부른 시점으로 주도주 역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외국인과 개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기 민감주의 매력이 오히려 지금 개인이 순매수하는 언택트 종목보다는 단기적인 매력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연동성이 높은 미국 증시에서의 그런 패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좀 판단을 좀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가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6만 원 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참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6만 원 선 뛰어넘으면서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 주가 전망 그리고 신규 진입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일에 삼성전자가 이틀째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선 경기 회복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실적 상승 기대감이 많이 겹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지금 4분기 영업이익 9조 4천억으로 10조 이하로 실적 부진이 예상되지만 이미 이 부분은 그 실적에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이 이 모바일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 나와주면서 2017년 이후에 4년 만에 서버용 반도체 교체 수요까지 도래한다는 걸 본다면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또 디스플레이 사업 쪽은 LCD 출구 전략했던 플렉서블 OLED 중심의 이 사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세트 부분,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이 가전 쪽 부분도 이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되고 시장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분기 어떤 실적 부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선반영 그리고 내년 실적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치를 이끌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이 IM 쪽에 이 IM 쪽의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이폰 12 신규 출시 효과가 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가능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 4분기 실적은 이미 좀 시장에서는 좀 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내년 실적 기대되면서 주가에 좀 베팅을 하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말로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연기됐지만 이 주주환원 확대의 정책 방향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배당 확대 중심의 정책 강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신용대출의 DSR을 강화하는 등 이런 대출 규제들을 내놨는데요. 이와 함께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은행주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DSR, 그러니까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로 나눈 게 바로 이 DSR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DSR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골자는 이제 은행권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고액 신용대출, 그러니까 주로 이제 DSR을 70% 초과하거나 총액 1억 원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를 하고요. 또 금융기관별 DSR 규제가 아닌 차주별 DSR 규제를 단계적 강화 등이 좀 주요 내용입니다. 이 은행별에 봤을 때도 이 높은 이 DSR 대출 비중을 기존 대비 7에서 15% 축소하는 방안과 또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시에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또 신용대출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에 주택 구입 시에는 신용대출을 흡수하는 방안 같은 이 총량 억제에 유의한 영향을 방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에 총액 1억 원 관련 제도는 시행일인 11월 13일 이후에 신규 집행되는 대출로 인해서 1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고요. 또 기존 1억 원 초과의 차주가 증액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제약 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당국 대책 발표 배경에는 그동안의 급증이었던 가계대출을 문제 삼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들어서 은행업종의 가계대출은 월 평균 8조 원 증가하면서 최근 3개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월 평균이 4.9조 원을 증가했고, 2018년 기준의 월 평균 5.1조 원이 증가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 또 작년도 5.1조 원 증가했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은행별 입장에서는 중기적인 대출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모기지론의 강화된 한도 규제가 시행 중인 현재 상태에서 신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방은행보다도 이 시중은행 4개사죠. 국민, 신한, 하나우리 이런 어떤 대출 잔고가 풍부한 은행 업종들은 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런 이거 외에 다른 쪽,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순이자 마진에 의존하는 다른 일반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리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방향성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감해서 해야 된다는 관점도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금이나 은,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어떤 업종과 종목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구리나 은 같은 원자재 기금속 가격을 관심 가지라는 지금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 경기 회복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구리가 지금 금 같은 경우, 구리는 어떤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같은 제조업 전반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이 때문에 구리 수요 증가가 계속 나타나는 부분은 구리값이 오른다는 측면에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표도 나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불리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거나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는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참 큰 상태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다시 확산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보다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도 경기 부양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구리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마무리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잦아들고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등이 잇따라 높은 예방률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이면서 구리값은 오르는 반면에 금값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하지만
구리값은 지금 현재 어떤 하향 안정 추세로 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안전자산에 대한 관련 주들은 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고려아연, 이런 풍산 같은 대표적인 이 원자재 관련 주들은 좀 시장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화요일 아침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간 고농도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탁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양호한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 지방은 낮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차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라 서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고요. 양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도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전이 2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 11도, 울진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1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와 부산 22도, 제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 해상과 남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는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